안녕하십니까. 말띠 신일간의 경전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띠의 신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이라는 글자는 겁재라는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지지에 있는 자라는 것은 보통 식신이라는 육친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문창이라는 기능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라는 해가 왔을 때 임과 개로 대별될 수 있는 신일간한테는 이것이 식신과 상관에 해당되고요. 이런 기운은 상당히 잘 쓸 수 있고 나한테 강하게 작용을 한 반면에 무와 기 또는 병과 정으로 대별될 수 있는 이 경우는 인성이 되겠고 이런 경우는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과 인성의 기운은 나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하더라. 또한 말띠가 쥐라는 해를 만났을 때 나오는 신사는 보통 제쌀이라고 합니다. 제쌀과 더불어 어떤 학충론에 의하면 오라는 기운과 자라는 기운이 서로 충을 하고 있다. 충돌을 하고 있는 것에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오더라. 보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되는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간한테 경이라는 기운이 왔습니다. 이를 천간에서는 천간경의 기운으로 보면 얘는 정신과 생각과 의지에 관련을 하는데 이것이 겁재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겁재라는 것은 단어가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겁탈한다는 얘기죠. 뭐를? 재물을 또는 건강을 또는 배우자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들이 겁재라는 걸로 이렇게 함축된 의미가 됩니다만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이걸 그러면 겁재운이 왔을 때 전부 다 나쁜 쪽으로 해석하냐? 이것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겁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쓸까? 예를 들면 아주 삼복더위에 무더운 기운이 왔다. 그 기운이 왔으면 그 기운에 저항하는 것들은 낮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은 너무 뜨거운데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탈진하고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힘이 더 들어가니 그때는 야외 활동을 좀 줄이고 실내 활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렇게 날씨의 변화를 내 삶에 응용할 때 내 삶이 좀 더 좋아지듯이 어떤 기운이 팔자에서 얘기하는 기운이 왔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공존하더라. 그럼 긍정적인 측면을 내 삶에서 잘 이용할 수 있다면 한여름에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한겨울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듯이 내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사주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겁재라는 것이 기존에 알려지기는 재물을 겁탈하는 매우 안 좋은 인자 이렇게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이 말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강한 투지입니다. 살면서 또 경쟁력입니다. 내가 웬만한 건 양보하는데 난 정말 이것만은 양보 못하겠다.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지만 난 이거는 참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내 삶을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내가 강한 투지와 경쟁력 그리고 실천력을 갖다 갖게 됨으로써
남들이 말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했을 때 나 말만 안 듣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을 겁재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이지, 이런 투지와 경쟁력과 실천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한다면 이때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강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삶을 바꿀 때 좀 더 수월하게 나한테 유익하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지의 모습에서 그 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지는 식신이고 문창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운에서 식신의 운이나 문창의 운이 왔을 때요, 사주가 신강하던 신약하던 뭐 재기 통문으로 돈을 잘 번던 관인 상생으로 직장이 좋던 상관없이 내 삶에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 중에서 뭔가 새로운 일거리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뭔가 혁신을 꾀하려는 겁재가 작용을 하면서 생각이 의지를 만들어내고 의지를 실천으로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새로운 일거리와 먹거리를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새로운 일거리와 먹거리가 있지만, 자, 새로운 것의 이변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의 어떤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려움. 왜냐하면 기존 것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고 좀 도끼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 것이 어떤 것이 어려워지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인성과 관성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의 불안정, 이런 것이 기존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와 투지가 생기고, 그 투지가 나한테 새로운 일거리나 먹거리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의 커다란 교차 순간 또는 이러한 것들은 경자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19년 즉 기해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변화를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변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여기서 기존에서의 직장에서의 불안정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일거리와 먹거리를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잿살과 충이 작용하는데요. 자, 말띠가 쥐를 만났을 때 잿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일간한테 말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의 역할을 합니다. 관이라면 내 조직을,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나 정부나 회사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말띠의 신일간이 그럼 조직을 그만두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사주와 대운에서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가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사주와 대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가령 2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실이 나는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관이 충을 받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인 사람이 내가 현실이 이사라면, 이사까지 다 올라왔다면
이렇게 관이 충을 받는 시기에 이때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명을 갖고 있는데 나는 취업을 하지 않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관을 얘가 자극함으로 인해서 신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사주나 대운에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규모와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까지 도달을 했는지 아니면 도달하는 과정인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러한 운의 운 해석의 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운, 전반적인 운을 갖고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간이 식신이나 문창 이런 것들이 강화됐을 때는요, 보통 애정운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애정이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의 애정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기혼자한테는 기혼 여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성한테는 애정운 쪽에서는 남편과의 갈등이 매우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남편과 갈등을 순화시키고 적어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운인 관성이나 인성의 기운이 낮아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남편한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것은 남편의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내 운이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 운 자체에서 자꾸 주장이 강해지고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인식하시고 부부간의 관계를 갖다가 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도 한 번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운에 의해서는 내 원래 생각보다 내 주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구나. 이런 걸 인식하시면 두 부부간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보통 재물운을 볼 때는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하나의 측면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불리고 늘릴 것이냐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창이나 식신이 강할 때는요, 어떻게 돈을 버는 측면에서는 내 노력한 만큼, 그리고 움직인 만큼 보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더 많아지더라. 또는 버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재물을 관리하고 어떤 그 재테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관성의 기운이 낮아질 때는요, 관리나 재테크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곳으로의 투자를 권하지 위험이 따르는 곳에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취업을 보겠습니다. 또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바라볼 때 중요한 것들을 관성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보면 인성과 관성 자체가 기운이 상당히 낮으니까 운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시기다. 오히려 창업의 기운은 열려 있는데 취업의 기운은 많이 막혀 있더라. 다만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극이 되니 긍정적일 것이요,
취업을 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고,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나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나 개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거나 제조를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계약을 통해서 단체라든가 정부라든가 기업에다가 납품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보수적인 경영적인 접근, 또 돈의 관리에도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띠 신일간의 경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